2026년 4월 26일 일요일 대여배 산행 일기. 오늘은 때마침 그동안 잘 사용했던 가슴 스트랩 카메라 가슴 스트랩 거치할 수 있는 그 스트랩이 카메라 부착하는 곳에 플라스틱 부분이 금이 가서 사용을 못하게 돼서 새로 장만해야 될 것 같은데, 일전에 몇 달 전인가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어깨에 거치할 수 있는 스트랩을 어렵게 찾아서 해외 구매 대행을 했더니 한참 걸려서는 내가 예감이 그럴 것 같긴 했는데 물건이 없다고 한참 걸려가지고 취소가 됐더라고. 이제 이게 구매 대행이다 보니까 대신 이제 해외에서 업체에 주문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신 이제 한국 판매자가 전달하는 방식인데, 아마도 여기저기 주문을 넣어보고 그 물건을 많이 찾지 않기 때문에 구할 수 없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찾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어쩐지 좀 고민을 하긴 했어. 가슴 스트랩의 좀 문제는 다 좋은데 묘하게 이렇게 이런 길 있는 숲길을 걸을 때는 괜찮은데 나뭇가지를 막 헤치고 나가다 보면 이상하게 간섭을 일으켜가지고 화면이 가고자 하는 정면을 찍어야 되는데 화면 전환이 돼서 가슴을 찍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상황이 종종 있어서 어깨에다 하면은 활동에 그다지 제약도 없고 어쨌든 이렇게 화면이 눌려가지고 화면이 전환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시도했던 건데, 다만 이제 어깨라서 흔들림이 좀 있을 것 같고, 과연 이게 안정되게 잘 카메라가 부착이 돼 있어서 잘 고정되어 있을까. 좀 심하게 움직이다가 카메라가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져서 충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살짝 있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싶었는데, 아무튼 이번에 오늘 가슴 스트랩이 부러져 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상태가 됐고 새로 구입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손으로 지금 들고서 찍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은 딱히 어떤 장소를 정하지 않고 그냥 발길 따라 지난번에 몇 주 지금 산행을 계속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대전에 올라갔다 오느라고 올라갔다 사람도 만나고 뭐 처리할 일이 있어서 지금 몇 주째 지금 산행도 못하고, 지금 그래서 산행 일기도 못 쓰고 그랬는데, 오늘 어쩌면 김제에서 마지막 산행 일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은 지난번에 그 대전 올라가면서 국도로 가다 보니까 괜찮은 산들이 있어서 그쪽 방향으로 그냥 발길 따라 가다가, 그냥 높은 산은 아닌데 멀찌감치 산이 하나 보이길래 어디로 올라가야 되나 여기저기 좀 찾다가 첫 번째 올라갔더니 무슨 개인 갤러리에 산속 밑에다가 커피숍 겸 개인 갤러리를 꾸며놨더라고. 그래서 거기다 세워놓고 올라갈까 하다가 좀 그래서 다시 다른 방향을 찾아서 올라갔더니 처음에는 개인 갤러리가 아니고 뭐 길이 있길래 올라갔어. 그랬더니 약간 공원이더라고. 그래서 그 길을 타고 올라갔더니 다시 또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인위적으로 호수를 만들어서 습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한 공원이더라고. 그래서 거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 찾은 것이 아까 말한 좀 전에 말한 갤러리. 약간 산 밑에 크게 제법 크게 지었더라고. 갤러리 겸 커피숍.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결국 세 번째 지금 바이크를 세워놓고 벌써 왼쪽 길이 있고 오른쪽 길이 있네. 어떻게 하지? 왼쪽으로 가면 하산할 것 같긴 한데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일단 오른쪽으로. 아무튼 세 번째 이제 산 밑에 길이 좀 있어 가지고 쭉 올라갔더니 계속 포장돼 있다가 비포장이 한 200m쯤 나오더라고. 길이 조금 울퉁불퉁하고 안 좋긴 했는데 예전 같았으면 바이크 무게가 있어서 엄두를 못 냈을 텐데 그냥 올라갔더니 조그만 강아지 녀석이 막 짖는 거야. 어쨌든 딱 보니까 산으로 올라간 길도 있고 딱 조금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 이제 주차를 하고 올라가려고 폼을 잡는데 그 조그마한 강아지가 계속 짖으니까 주인이 일로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세워놓고 약간 비탈길이라서 잘 세워놓고 이제 올라가려고 폼을 잡는데 뭐라고 물어봤더라.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던가. 아무튼 뭐라고 묻더라고. 그래서 여기 등산 좀 하려고요 그랬더니 거기다 주차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어디다 주차할까요? 그랬더니 내려가셔서 좀 밑에다 주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잘 모르니까 얼마나 내려가야 될까요? 그랬더니 거기 올라오시 전에 비포장 도로 시작되기 전 포장돼 있는 길에 세워놓으실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나도 살짝 조금은 기분이 조금 상하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뭐 상할 거 없고 뭐 거기다 세워놓는다고 특별히 방해될 것 같지도 않더구만. 어차피 글로 올라갈 건데. 그래서 아무튼 다시 내려가서 세워놨어요. 세워놓고 다시 올라갔어요. 여전히 다시 올라가니까 걸으니까 걔가 짖더라고요. 이번엔 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신경도 안 쓰고. 내가 여기 지금 여기 전라도잖아. 전라도로 와서 여러 번 그런 곳에 주차를 하고 올라갔지만 약간 경계하는 사람은 내 오늘 처음이네. 다들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굉장히 친절하던데. 지난번에 한 번은 물이라도 한 잔 드릴까요? 이러면서 그러더만 경계하면서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마도 원래 전라도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외지에서 와서 거기 약간 공기 좋은 데다가 집을 좀 짓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딱 강아지도 그냥 내가 제일 싫어하는 강아지. 그 조그만 해가지고 성질 조금 강아지면서 성질 안 좋은 그 개 있잖아. 그 이름이 뭐야? 사람들 많이 그 기르던데. 나 그 강아지 기르는 사람들 별로, 나 그 강아지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무튼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쭉 길 따라 올라가니까 한 1km쯤 올라갔나. 그래서 또 산축대에 집 하나가 있더라고. 딱 보니까 빨래도 널려 있고 한 거 보니까 딱 자연이냐 자연이. 음악처럼 지었더라고. 비닐하우스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나무 대가지고 쳐놓고 딱 그 자연인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짓고 살고, 화장실도 어떻게 그냥 천 막아가지고 이렇게 꾸며놨더라고. 근데 보니까 화장실에 열쇠를 걸어놨더라고. 어디 이제 외출했나봐. 화장실에 열쇠 걸어놓고 자기가 거처하는 그
뭐야, 내가 뭐라겠지? 운막집 입구에는 문이 활짝 열려 있더라고. 또 거기는. 아, 그러면 외출을 안 했다는 얘기구나. 그 안에 지금 있고 화장실만 이제 혹시 이렇게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할까봐 자물쇠로 걸어 잠갔나 보다. 아무튼 그걸 보고 그 사람도 그러니까 여기 전라도 토종은 아닌 것 같고 어디 외지에서 와가지고 터 잡은 것 같은데, 원래 전라도 사람들은 내가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막 사람들 경계하고 인심이 나쁘지 않거든. 이 외지 사람들이 보통 이제 다른 지역은 좀 그런 경향이 있어. 근데 아무튼 썩 좋은 기분은 아니었어. 이따가 바이크를 거기다 세워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내려가야 할지 아니면 어디 딴 데로 내려가가지고 가야 할지, 그쪽으로 다시 하산하고 싶지는 않은데 웬만하면 그쪽으로 안 가고 어떻게 내려가는 방향을 좀 생각해봤어. 이렇게 가면 굉장히 둘러서 가는 길이 있는데 느낌이 일로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면 상당히 둘러서 가는 길인데 이쪽으로 가서 길이 있으면 갈만은 할 텐데. 저쪽으로 가면 지금 다른 산 능선을 타고 가는 거라 지금 바이크 세우는 데서 너무 멀어지는데, 지금 이쪽이 그나마 그래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겠지만 바이크 세우는 데서 지금 어쨌든 이 능선을 타고 내려가서 마을 지나가지고 갈 수 있는 능선이니까 이 능선을 타는 게 맞긴 한데, 길이 안 좋은 걸로 봐서는 길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길이 없어도 크게 상관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능선이 그냥 끝나버리면 또 재미가 없는데, 아직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웬만큼은 좀 산을 타줘야 되는데, 조금 피곤해서 늦게, 다른 날보다 좀 늦게 1시간 정도 늦게 기상을 한 것 같고, 아침 챙겨 먹고 다시 빠른 걸음으로 한 40분 정도 걸려서 사무실에 도착해서 장비 챙기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1시간 조금 넘게 걸릴 거야. 한 20분 걸리니까 아무튼 숙소에서 일어나 가지고 아침 챙겨 먹고 다시 사무실까지 와서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일어나기는 한 9시쯤에 일어났나? 그러니까 10시, 11시 반, 거의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출발을 해서 여기 아까 말한 바이크 세우는데 1시 반 정도에 도착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사실은 산행하자마자 촬영하기 시작한 게 아니고 조금 올라와서 촬영하는 건데, 현재 지금 2시 50분쯤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산행을 한 건 지금 영상을 촬영이 좀 늦게 시작했고 지금 산행을 한 1시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길이 없는 대로, 길이 좀 있다가 갑자기 길이 없더라고. 그래서 계속 일단 올라가다 보니까 길이 생겨서, 일단 스트랩이 있었으면은 길이 없었어도 계속 촬영을 했을 텐데 스트랩이 없는 관계로 지금 편안하게 길이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오늘 산행 일기를 단순히 쓰기 위해서 영상을 켰다기보다는 좀 생각들을 정리할 겸 해서 영상을 켰는데, 일단은 그 대전에 아내하고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작업실을 얻으면 최상이긴 한데, 그쪽 부근에 저렴한 작업실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약간 창고 비슷해도 괜찮으니까 전기만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음악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어차피 잠이야 뭐 간이 침대를 하나 놓고 전기장판 놓고 자면 되니까. 씻는 거야 뭐 못 씻어도 괜찮을 거. 아 근데 그래도 화장실은 있어야 하긴 한데 물이 나오긴 해야겠네. 아무튼 굳이 그 화장실이 없다고 해도 어떻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사람이 살기는 좀 부적합하고, 창고라도 좋으니까 그런데 좀 싸게 나온 데 있으면은 월 뭐 한 15만원 정도? 그러니까 누가 뭐 그런데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창고 같은데 조금 주택에서 좀 떨어진 곳, 그런데 작업실을 딱 얻으면 좋겠는데 거기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근처에 그런 작업실이 나오려나 모르겠네. 그게 정 안 되면 대전역 쪽 부근에 그런 노후된 그 집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그 예전에 사창가 그쪽 부분도 개발이 여전히 안 되고 노후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좀 싸게 작업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작업실을 얻게 되면은 사실은 대전역 쪽이 좋은데, 그래야 바로 또 작업하다가 장비 챙겨가지고 금방 대전역 부근에 나와서 버스킹도 하고 하면 위치적으로 좋긴 하는데, 그게 딱 좋은데 애들 집에 작업실을 얻으면 거기에 조금 계획대로 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대전역 쪽이 좋아. 거기서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다가 틈틈이 나와서 버스킹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림 작업이 완성이 되면 작품 한두 개씩 같이 들고 나와서 버스킹 할 때 옆에다 전시해 놓고, 사실 버스킹이라기보단 그렇게 전시해 놓고 밖에서 연주한다고 하는 게 맞겠네. 그렇게 해서 혹시 그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버스킹을 할 때 플랜카드 하나 만들어서 QR코드만 찍으면, 그 지금 밴드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제자를 받기 위한 밴드, 그 밴드를 활성화 시켜서 몇 가지 가입할 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딱 내가 검토하고 수락을 해서 그 밴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밴드에 가입하는 사람은 이제 레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랜카드를 제작해서 항상 그동안 그림 몇 점 전시를 해놓고, 그 QR코드 안내하는 레슨 신청 플랜카드 하나 설치하고, 그럼 계속 그냥 거기서 연주했다가 쉬었다가 싸간 거 먹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는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하루 종일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그린 그동안 그림을 세상에 알리기도 하고, 또 내가 만든 음악을 들려주기도 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생각해왔던 나의 의지를 담은 깃발도 튼튼하게 제작해서, 왜 그러냐면 나중에는 하야부사를 타고 다닐 거기 때문에, 하야부사가 속도가 장난이 아니니까 그 속도를 견딜 수 있는 봉에, 그리고 깃발이 아무리 펄럭여도 그걸 견딜 수 있는, 그걸 잘 고려해서 깃발을 이왕 제작하는 거 한 2개쯤 제작해서 봉도 튼튼한 걸 해서 바이크에 거치할 수 있도록
잘 생각을 해서 바이크에 꽂았다 뺐다 할 수 있으면 좋으려나? 아니면 그치, 꽂았다 뺄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깃발이 있으면 아무래도 바이크 높이가 높아지니까. 평소에는 그냥 계속 꽂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살짝 고민이 되는 게, 과연 바이크에 아무리 미니멀하게 한다고 해도 앰프를 싣고 그림 몇 점은 그냥 캔버스 없이 천으로만 들들 마서 실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싣고, 플랜카드까지. 그래서 길이 이렇게 되네. 일로 와도 이렇게 되면 다른 능선을 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바이크에 그거를 다 싣고 아무리 가까운 곳이라도 그렇게 이동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누군가 항상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앰프랑 요런거 플랜카드, 그리고 그냥 이왕이면 그냥 캔버스째 가지고 나가야겠네. 그래 누가 거기서 당장 구입해도, 그러니까 액자 형태로 가지고 나가야 되겠네. 그럼 결국 차량이 필요하다는 얘기네. 그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뭐 도움을 못 받으면 트럭을 한 대 부르던지, 그래서 아침에 불러서 이동시켜 놓고 또 이따가 저녁 때 다시 작업실로, 그렇게 그 휴관대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무튼 나는 그냥 몸만 깃발을 꽂은 바이크만 타고 가면 딱 되게. 그렇게 해서 장소를 가능한 한번 정하면 그냥 항상 고정 때 거기 가서 하면 딱 좋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루 종일 거기서 노는 거야. 나를 알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레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 레슨은 작업실에서 일주일에 1회 정도 혹은 2주에 1회 정도, 그러니까 한 달로 치면 많게는 4회, 적게는 2회 정도 레슨을 하면서 레슨도 하고, 거기서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고 글도 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제자들도 늘어날 것 같고, 내가 그린 그림도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것 같고, 내가 만드는 음악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탄탄해지고 늘어날 것 같고, 그렇게 슬슬 하나 둘씩 성장하기 시작하면 어느 시점에 딱 시점이 올 것 같아. 규모가 커지면. 그러면 작업실을 뭐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처음부터 뭐 크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작게 시작하다 보면 그 규모가 커지면서 그 상황에 따라 점점 내가 추구하자는 그 방향의 현 모습들이 점점 사이즈가 커질 것 같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미 누차 여러 번 말했지만 퍼포먼스지, 일종의 행위예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이런 것들을 약간 비판하는 듯한 그런 퍼포먼스를 욕심 같아서는 하루에 한 번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그걸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그렇게 퍼포먼스를 해보고 세상의 반응을 좀 보고 가능한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곳에서 그 퍼포먼스를 진행할 생각이고, 그렇게 점점 나라는 사람을 알리고 나의 음악적인 부분, 나의 예술적인 부분, 나의 세상을 알리면서 점점 세상이 나를 궁금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을 알리고, 그렇게 점점 회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사실 회원들이기보단 제자인데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내가 추구하려는 세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들을 흠모하는 동지이자 제자가 되겠지.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하나 둘 모여서 어느 순간 1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그렇게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지금은 정확하게 그 숫자가 어떨 때 어떻게 한다라는 그거를 현실적으로 아직 경험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동안 30년 넘게 35년 가까이 레슨을 진행하면서 느낀 경험한 거에 의하면은 한 10명만 넘어도 이제 큰 공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큰 공간을 마련한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이미 제자들이 어떤 데이터를 쌓고 있기 때문에 30명, 50명은 금방 늘어난다. 그리고 그거를 스승이 어떻게 주도하고 그걸 어떻게 또 커버하느냐에 따라 그 숫자는 내 마음먹기 달렸기 때문에 그때는 막 숫자를 늘리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냥 적정 인원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좀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숫자가 한 50명 안팎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는데, 물론 이제 신청자는 상당히 많았지. 그리고 왔다 그냥 가기만 하는 제자가 아직 제자를 해보려고 왔다 간 사람들도 숱하게 많았고, 어쨌든 이번엔 좀 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의지를 이해하고 같이 함께할 제자들을 계속해서 그 숫자 크기를 늘려서 거기에 일종의 회비라면 회비고 레슨비라면 레슨비고 어떤 그런 비용들을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냐면,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느 시점에 아예 자금이 처음부터 그게 내 수관대로 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만약 어렵다면은 대출을 받든 해서, 물론 법적인 문제도 잘 알아봐야 되겠지만 대출을 받든지 해서 큰 산 하나를 요런 이제 산 통째로 산을 매입해서, 이왕이면은 좀 절벽이 있는 산이면 좋겠고, 절벽이 있고 그 절벽 아래로 물이 흐르는 산이면 좋겠어. 아니면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인공적으로 좀 조성을 해서 높은 언덕을 만들고 그 언덕 밑으로 물이 흐르게 하고, 그 언덕으로는 시야가 확 트이게 한 상태에서 그 언덕에 한 5평 정도 크기로 딱딱딱딱 붙여서 일종의 그러니까 개인 명상 겸 작업실이라고 할까? 그런 5평 정도의 공간을 연결해서 만들고,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공기층을 하나 두고
그리고 정면으로는 정면과, 그러니까 양쪽 옆면은 옆으로 계속 그 5평짜리를 그 명상실이라고 할게. 일단 거기서 일종의 작업실인데, 아무튼 명상실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5평짜리 명상실을 옆으로 계속 붙일 것이기 때문에 양 옆으로는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불투명하게 일반적인 벽 처리를 하고, 그러면서 방음 처리를 하고, 그 중간에는 공기층을 둬서 방음이 더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천장과 뒷면은 출입구가 되니까 그냥 문이 있고 거기도 불투명하고, 천장과 앞면은 투명하게 처리를 하는데, 내가 아까 이제 그 앞면으로는 시야가 확 트이게 하고, 다른 외부 사람이 멀리서 보더라도 이 안쪽이 안 보이는 그런 시야를 갖게 하긴 할 건데,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게, 일단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는 거야. 왜냐면 미러 효과 알지? 밖에서 볼 때는 그냥 미러라서 자기의 비치는 모습밖에 안 보이지만, 안에서는 투명한 유리라 밖이 보이는 그런 형태로 정면과 입면을 그런 유리 재질로 그 5평 건물을 구성을 하고, 천장 같은 경우는 간이 그 지붕이 버튼 하나를 누르면 쭉 펼쳐져서 너무 햇살이 강하거나 뭐 그럴 때는 지붕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앞에까지 쭉 내려와서 다 덮어도 괜찮고, 어쨌든 그걸 오픈하면은 정면과 윗면이 아주 투명해서 밤에 하늘의 별도 보일 수 있고,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명상을 주로 하게 될 테고, 자연의 햇빛을 그대로 받으면서 일종의 자연 햇살을 받으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거고, 완전히 양옆으로는 방음이 돼서 방해도 안 되고, 또한 방음돼서 방해도 안 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서로 옆방에 있어도 전혀 들리지도 않고 방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그 5평짜리 공간 안에는 특별히 뭐 다른 건 없고, 약간 왜 우리가 기분 좋게 내리는 비를 맞아본 적 있나? 그런 비처럼 내리는 샤워 시설이라고 할까? 일종의 그걸 천장에 설치할 거야. 그래서 물론 이제 그 5평짜리 공간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난방 시스템이 있고, 천장으로 하든지, 천장으로 해야 되겠지. 천장을 통해서 온난방이 되고, 뿐만 아니라 습도도 제습도 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천장에 설치하고, 천장에서 또 그렇게 약간 빗줄기처럼 내리는 그런 샤워 시설을 만들어서 마치 진짜 비를 맞는 듯한 느낌을 줘서 그 안에서 그런 물의 감촉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이 다 다른데, 약간 찜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5평짜리에서 명상을 쭉 하고 땀을 쭉 뺀 다음에 적당한 온도의 샤워물이 위에서 떨어지면 그걸 맞으면서 계속 명상을 하는 거야. 기분이 아마 생각만 해도 꽤 좋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그 사생활이 완벽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그곳 안에서는 그냥 알몸으로 명상을 하면 돼.
그때 이제 음향 시설도 제대로 갖출 건데, 내가 특별히 제작한 명상하기 좋은 연주곡을 틀어줄 거고, 그게 그냥 음향만 좋고 저기 울리는 게 아니라 약간 몸이 느낄 수 있도록, 좀 진동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5평짜리 안에서 전율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음향을 설치할 거야. 약간 진동이 몸에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자연의 햇살을 받으면서 뭐 땀을 쭉 빼고, 위에서 내려오는 빗물로 한번 딱 개운하게 딱 씻고 나면, 그냥 몸만 정화되는 게 아니라 온 영혼과 마음이 정화돼서 아주 뭐 굉장한 그 만족도를 느낀 채, 그 명상을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5평짜리 공간을 쭉 정면은 경치가 좋게 조성을 하고, 그런 명상 센터를 조성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명상 센터 옆에는 계속 레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운영해서, 그곳에서는 이미 초창기 때부터 해왔던 음악 레슨 내지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다만 항상 그 레슨은 내 작업실, 내가 작업하는 공간에서 반드시 진행한다. 그래서 내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쟤들이 왔을 때 그런 스승의 그런 분위기를 같이 흠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1대1로 레슨이 진행되고, 가끔 큰 공간에서 여러 가지 일종의, 그러니까 강연이긴 한데, 강연 겸 어떤 나의 작품 발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프로젝트도 이용하고 영상물도 이용하고, 그동안 작업했던 작업물을 주위에 전시해 놓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강연을 크게 해서, 그때만큼은 온 제자들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날만큼은 친구나 지인들을 데려와도 좋고, 일종의 공연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한 달에 처음에는 이제 한 번 하다가 어느 정도 성과가 괜찮다 싶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나? 일요일날 교회 가듯이 그런 좀 패턴으로 진행을 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산하를 통째로 내가 매입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쪽 부분은 그렇게 조성을 하고, 완전히 거기서부터 뭐 산 하나를 놓고 완전 반대편 쪽 능선 중턱에, 그러니까 이게 왼쪽 능선에 남향으로 해서 햇빛이 좋게 방금 구조물들을 설치했다면, 그 반대편 쪽에는 왜 반대편이냐면, 거기서는 이제 완전히 역동적인 부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거거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바이크를 좋아하니까 말 타는 것도 좋아하고, 그쪽에는 이제 그런 역동적인 그런 라이딩 코스를 만들고, 약간 산악형 라이딩이라고 보는 게 낫겠지. 그런 라이딩 코스, 혹은 바이크가 무서운 사람은 사륜차로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코스, 혹은 그런 거 말고, 왜 어디 유원지 같은 거 가면 좀 낮아가지고 사륜이 된 있어. 아무튼 그 자동차 같이 생긴 거, 그런 거 타고 이제 거기서 그런 거 즐기는데, 아무튼 그런 역동적인, 그러니까 내가 움직임으로써 거기서 어떤 명상적인 부분을 느낄 수 있게, 그리고 거기서는 또 검술 연마도 하고 승마도 하면서, 그냥 말 그대로
현대식 수련 체력 단련소 그런 위주로 그쪽에선 진행하기 때문에 소리가 좀 있을 수 있고 역동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산을 하나로 해서 반대편에 설치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은 고요한 명상 위주로 하고 그 반대편은 굉장히 역동적인 명상을 통해서 이 사람이란 게 고요한 것도 추구하지만 뭔가 막 스피드하고 강렬하고 이런 걸 뜨는 발산할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완전히 극과 극의 명상법을 통해서 그렇게 명상 센터를 운영해 나가면서 그 매입한 산은 하나의 성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매입한 산 주위로 뭐 철조망을 세우든, 그리고 철조망을 세웠다면 아니면 벽을 세우든, 근데 자연 친화적이려면 철조망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철조망을 세우고 넝쿨 풀을 뭐 하든지 가시 덩쿨이 있는 장미를 키우든지 해서 완전히 저게 철조망으로 그런 장미꽃이 좋을 것 같아. 장미 넝쿨이 뒤덮어서 밖에서는 안을 들여보려고 해도 뭐 잘 볼 수 없게. 아무튼 이곳은 외부와 좀 차단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산 전체를 철조망을 치고 장미꽃을 심어놓고, 입구는 대부분 이제 정문과 후문이 보통 만드는데 그게 이제 산을 두고, 그래서 아마 동서남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을 만들어서 주로 동문에다가 본 입구를 만드나? 서문에는 약간 쪽문 비슷한 느낌이고, 보통 그치 동쪽 아니면 남쪽에 만들잖아. 그래서 동대문, 남대문 하지 서대문, 북대문이라고는 잘 표현 안 하니까. 그러면 역시 그것도 역시 뭐 사람들이 괜히 지금까지 그래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나 역시 동대문, 남대문 이렇게 문을, 그쪽 문을 통해서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으로 만들고, 서쪽과 북쪽의 문은 약간 비상시에만 쪽문처럼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출입기로 만들어서 평소에는 그냥 폐쇄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오픈을 하도록 하고, 그럼 결국 동대문과 남대문에만 초소를 둬서 경비실이지 일종의. 그래서 외부인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물론 내 강연이나 제자들은 이미 조건이 되기 때문에 어떤 출입 허가를 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발급해서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외부인은 특별한 뭐 약속이 있거나 혹은 아까 말한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그렇게 해서 티켓을 끊고 온 사람이거나 뭐 이럴 때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당연히 적당한 곳에 주차 시설도 마련하고, 그리고 아울러 그 출입구에 들어오기 전에 적당한 크기로 공원을 좀 조성을 해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까? 거기는 이제 외부인이 와서 거기서 이용해도 되게 그렇게 공원을 잘 조성하고, 거기엔 별장도 몇 개 만들어서, 그 이유는 이곳은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한번 내 제자가 돼서, 물론 내 제자가 됐다고 해서 여기서 뭐 계속 평생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아까 말했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평일에는 일이 있으면 뭐 9시에서 6시까지 그렇게 일을 하고, 뭐 저녁 먹고 여기 와서 예를 들어서 6시에 퇴근해가지고 뭐 7시쯤에 저녁을 먹고 한 8시쯤에 여기 와가지고 뭐 1시간 동안 명상을 하다 가도 되고, 뭐 2시간 명상을 하고 가도 되고, 어차피 여기 샤워 시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쉬고,
현실 생활을 하고, 뭐 주말에는 또 온종일 그 명상실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평일에는 역동적인 명상을 하긴 좀 어려우면 그 5평짜리 거기 가서 그런 조용한 명상을 하고, 주말엔 또 역동적인 명상을 하고, 뭐 때에 따라 다른데, 역동적인 명상을 하는 곳은 일부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아직 생각인데, 아무튼 그렇게 조성을 하고, 일단 잠깐 여기서 좀 앉았다 그렇게 조성을 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걸 얘기하다 말았구나. 그래서 밖에는 공원처럼 조성을 하고, 내 제자는 그렇게 이용하지만 가끔씩 이제 어떤 제자는 거의 여기서 살다시피 하는 제자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일단 어느 특정 공간에서 계속 주거하려면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입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해서 입는다 치지만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 이 폐쇄적인 이 성이라고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 내가 매입한 산 안에는 음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한 달이든 몇 달이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는데, 다만 이제 내가 왜 출입구 전에 공원을 만들고 별장을 만드냐면, 아무리 자기 동생이든 부모님이든 형제든 내 제자라고 해서 그 지인들을 특별한 행사가 있지 않는 한 이 곳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한 달이고 몇 달이고 지내는데, 일종의 면회지, 보고 싶다 하면은 물론 이제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밖에서 만나면 되는데, 그런 만남의 장소를 내가 마련해 주겠다 이 얘기지. 그래서 밖에서 그 공원에서 별장에서 하루 정도 가족을 만나서, 그러니까 일종의 면회라고 딱 보면 되겠어. 그렇게 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공간은 외부인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점점 그렇게 제자들이 많아지고, 이 성스러운 영역이 점점 활성화가 되면은, 처음부터 산 하나를 매입하려고 했던 것은 적어도 1000명 정도, 이건 나중에 달라질 수 있겠는데 1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명상 상태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작정이기 때문에 부지를 산 하나로 크게 정한 거고, 만약에 1000명 이상이 오버된다 그러면 선별적으로 제자들을 가려내야 될 것 같고, 거기서 가끔씩 뭔가 특별한 시험을 통해서 거기서 통과를 하지 못하면 제자의 역할이, 제자의 자격이 박탈된다. 왜냐면 그때가 되면 분명히 제자가 되고 싶어서 안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도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이 숫자를 계속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1000명이 될지 나중에 10,000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숫자가 10,000명은 훨씬 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날이 왔을 때 얼마만큼 내가 수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두에게 기회를 줘야 되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계속해서 내 제자로 오랫동안 인연이 됐다고, 인간적으로는 친해질 수 있겠지만, 그럴 땐 냉정하게 제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새로운 제자에게, 자질 있는 제자에게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국내에서 이 내 활동량이, 그 크기가 어느 적당선이 되면 이 상태로 그대로 가장 가까운 일본의
이런 아카데미를 구성한다. 그리고 늘상 말했지만 이 명상센터 중앙에 아마 산 정상에 세우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산 정상에는 13이라는 숫자를 연상할 수 있는 빌딩을 올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13층이면 굉장히 높단 말이야 사실은. 그리고 이미 산 꼭대기인데 13층까지 지을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13층이라는 이미지만 부과하면 되기 때문에 차라리 2층이나 3층을 짓고 나머지 13층이니까 만약에 3층을 건물을 짓다면 나머지 10층은 지하로 해서 지하로 구성해서 주차장을 형성하든지. 왜냐면 분명히 주차할 공간이 좁을 것이기 때문에 산에 주차장을 뭐 만들어도 되는데, 차라리 지하에로 주차장을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계획했던 것처럼 맨 꼭대기는 나의 작업실 겸 내선실로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런 구조로 그대로 일본에, 가장 가까운 일본에 조성을 하고 일본인을 대상으로 역시 제자들을 섭렵한다. 다만 이제 여기서 문제는 그 시점이 되면은, 처음에 초기 구축할 때는 반드시 내가 있어야겠지만, 그러면 내가 일본에서 그렇게 온통 나의 열정을 쏟고 있을 때 이 한국의 이 아카데미는 누가 운영할 것이냐. 그럼 거기서 수제자를 하나 뽑아서 나하고 똑같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한국 대표를, 일종의 한국 대표죠, 한국 대표를 앉혀놓고 일본으로 가서 또 달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13개국을 이런 패턴으로 모두 조성을 한 다음, 누차 계속 강조해서 말했지만 1년 단위로 12개 국가를, 1년을 기점으로 12개월이니까 12개 국가를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내가 감독 관리한다. 그리고 매년 초에는 한국에서 총회를 열어서 모든 국가가 참여해서 하는 총회를 열고, 뭐 말년에는,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마지막 또 연을 보내면서 그런 또 행사도 하고. 어쨌든 지금 시작은 대전역 부근에 아주 허름하고 저렴한 작업실을 얻어서 그 꿈의 기초가 될 작업실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일단 영상을 끊고 다음 편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한다.